안녕하세요. 그림책을 만드는 고정순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기차 타고 와서 오송역에서 좌석버스 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사실 세종시 처음 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도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단풍도 보고 그러니까 작업하느라고 집에만 있어서 가을이 이렇게 깊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려고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사실 먼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어린이 친구들보다 어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른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건 익숙한데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 제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좋아는 하는데 여러분들을 막 재밌게 해줄 재주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질문하실 거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뭐가 궁금한가 이렇게. 제 그림책에는 유독 동물이 많고 그 다음에 쌍을 이루는 책이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 동물 친구들도 둘이 나오는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책을 만들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렇게 벗으면 마스크 자국 있고 답답하고,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어른인데 많이 미안해요.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막 어디 공원 가도 옆자리 비워둬야 되고 누구랑 같이 이렇게 손잡는 것도 굉장히 단절되고 이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 그리고 가족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선생님, 왜 타인 없이는 살 수 없는지 좀 궁금하시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해 와봤습니다. 그림책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림책은 좀 다른 책보다 크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이 좀 많아요. 글은 조금 적은 편이고, 제가 그 그림책을 만들 때 작가가 다 그리고 쓰고 하면은 작가는 진짜 천재인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옆에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의 친구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판사를 다니는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작가랑 같이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서 같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편집자랑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가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전화 이렇게 벨소리, 이렇게 소리에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엄마 왜 안 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전화를 한 꼬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 엄마를, 그 꼬마의 엄마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엄마 왜 안 와? 회사 다니는 엄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 친구 편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회사 가 있는 동안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죠. 예. 그리고 엄마도 기다려요. 아이한테 무사히 돌아갈 그 시간을.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책이 엄마 왜 안 합니다. 이렇게 동물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만들고서 어떤 꼬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출근하니까 그 꼬마가 그랬대요. 엄마 동물 친구들 잘해줘. 그러네. 이게 진짜 엄마가 가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동물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줄 알고, 네. 엄마 동물원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이렇게 동물들이 나올까? 사람 중에는 토끼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곰도 그려보고
여우도 그려보고 토끼도 그려보고. 여러분 회사를 가면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종이로 그 컴퓨터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주고 그걸 또 복사해 준 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가 좀 커요. 예,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그게 코끼리처럼 보였어요. 그게 가끔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못 가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다들 이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다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회의를 해요. 이 회의를 하는데 어떨 때는 회의가 빨리 끝나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어른들이 진짜 약간 좀 그런 말로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회의가 길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올까 하면 지금 뭔가 방법을 찾는 중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는 소리를 꽥꽥꽥 지르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봤어요. 오리처럼 꽥꽥꽥 한다고. 엄마한테 일 되게 많이 시켜놓고 꽥꽥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 말로는 이제 상사, 위에 윗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늦는 이유는 오리를 만났구나. 오리가 꽥꽥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엄마가 빨리 집에 가면 좋은데 어딘가를 또 들려요. 어디를 들리냐면 마트에 들려요. 왜 들리냐? 엄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해놔야 되거든요. 다음날 여러분들 먹이려고 마트를 이렇게 다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편집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집에 바로 가니? 그랬더니 아니, 마트라도 들려서 내일 애 먹을 거라도 장만해야지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살짝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만든 게 바로 엄마 왜 안 합니다. 이 편집자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얘긴지. 제가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 속에다가 이렇게 불빛 하나를 제가 선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친구가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야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어떤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뒤에다가 꽥꽥꽥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 오리도 그리고 뭐라고 하는 곰도 사실은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또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뒷장에다가 그려봤어요. 모두 가족이 있다는 의미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꽥꽥꽥 하고 막 일을 떠넘기고 회의하고 하지만 이들도 돌아가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요. 제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고생이 뭐냐면 이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가다 보니까 팬레터가 왔어요. 그 책을 보고 팬레터가 메일로 왔습니다. 메일을 몇 번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 팬께서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사진만 보내겠다 이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자신과 아이가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인데 뒤에 보니까 택배 옷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유니폼이. 이분이 지금 피곤한 이유는
낮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구나.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 아버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모두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딸, 우리 예쁜 딸 나중에 크면 멋진 사람이 우리 딸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빠, 지켜주는 게 뭐야? 지켜주는 건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요렇게. 비 오는 날 우산 같은 거야. 우와, 지켜주는 사람 엄청 멋지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지켜주는 사람 될래. 쉬는 날마다 아빠가 늦게까지 잘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아빠 양말 뒤집어주는 로봇 만들어줄게. 아빠가 좋아하는 핸드폰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도 키울 거야. 아빠가 힘들 때 날개가 되어줄게.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땀이 나는 날에도, 잠시 쉬고 싶은 날에도 아빠, 지켜주는 건 날개 같기도 하고 넓은 바다 같기도 하네. 정말 정말 멋지다. 아빠, 우주 끝까지 내가 지켜줄게. 우리 딸 아빠밖에 모르는 아빠 바보네. 자,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켜주는 게 뭘 것 같아요? 힘든 사람 힘들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빠가 딸을 지켜주고 싶으면 딸도 아빠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신데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을 이제 힘들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부모의 행복도 자식의 바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고 나니까 몇몇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 근데 왜 따로 만들었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따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부모 가정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가 없는 친구도 있고 아빠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밖에 나오는 책에는 보면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다 그런 책들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만 있는 사람들, 아빠만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있더라도 내 친구 누구는 엄마가 없는데, 내 친구 누구는 아빠가 없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 마음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상한 말 하는 친구들 막 있어요. 너 아빠 왜 없어? 뭐 이러거나 엄마 어디 갔어? 뭐 이러거나 그러지 않도록 말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길 바래서, 그리고 다 같은 친구, 다 같은 가족으로 여겨주기 바래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만들었던 손바지 아저씨 손바지, 저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짐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차까지 배달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빨리 많이 하시려고 장갑도 끼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짐을 드셨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 눈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365일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일명 달시계라고 시계 안을 돌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캐릭터 아시죠? 뽀로로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럼 우린 다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손이었어요.
손을 그리고 싶었어요. 사람의 이렇게 손을 보면 얼굴에 주름이 있듯이 손에도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막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주름을 하나하나 그려보고 싶었어요. 이 주름을 그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책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 자리가 뭐 자리인지라 설명을 길게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큰 아픔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가슴 아픈 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베트남 전쟁을 참가한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못된 짓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백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린 겁니다. 가족을 더 이상 어이없게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빠의 술 친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빠들이 이렇게 술 먹죠. 물론 엄마들도 먹을 수 있지만 제 친구 딸이 마트를 갔는데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 제일 좋아하는 거 사자 그러더니 주류 코너에 이렇게 딱 가더래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이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좀 못된 어른이 나옵니다.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막 먹고 그리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아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쭉 그림책을 만들면서 엄마, 아빠도 할머니, 뭐 언니도 다 내 가족인데 가족이 여기서 그럼 끝일까? 아닙니다. 제가 고양이 친구들하고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고양이까지 보냈거든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저는 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쵸? 생명이 있으면 함께 하고 오랜 시간 같이 밥도 먹고 놀고 이러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에서 또 다르게 동물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토끼예요. 이 토끼가 어떻게 해서 그려지게 됐냐면 저에게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솔직한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저희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친구분이 그러면 약으로 토끼를 다려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토끼를 계속 바라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똥 치워주고 당근 주고 뭐 하고 하더니 9년 동안 함께 살고 토끼는 늙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그 9년 동안 엄청 행복했거든요. 제가 방학 때마다 가면 토끼랑 할아버지랑 저는 저렇게 친해질 수도 있구나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토끼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최고 멋진 날이라고. 예,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네, 이렇게 옥상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냥 빨래만 널던 옥상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 토끼, 다 토끼 먹으라고 이거저거 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열린 문틈 보이시죠? 제가 방학에 가면 어린 정순이가 저기에서 이렇게 봤어요. 저는 토끼가 그때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뺏어간 것 같은 거예요, 토끼가.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이 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너무 좋으면 어때요? 걔랑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이럴 때 저럴 때 다 같이. 그래서 한번 이 장면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여기서 낮잠 잤거든요. 여기 낮잠 자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채질, 여름에 부채질 붙여주고 그리고 모기향 피우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 그리워서 한번 그려봤어요. 할아버지네 집이에요. 토끼가 아프고 할아버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제가 토끼 떠나던 날을 좀 기억하는데 할아버지가 막 울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전거에다 이제 태우고 같이 가서 산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루 종일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토끼는 전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건 제 친구 얘기예요. 친구인데 친구가 슈퍼에서 고양이가 있어서 매일 마을버스 타러 이렇게 기다리는데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시지 사서 주고 이랬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방치돼 있는 고양이였어요. 목줄만 묶여 있고 잘 치료도 못 받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구조해 온 거죠. 일명 납치인데 하지만 고양이를 꼭 살려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고서 정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와 함께, 용용이라는 고양이와 함께 즐겁게 지낸 내용입니다. 슈퍼 고양이. 이거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음악도 있어요. 제 그림책이 대부분 음악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멋진 고양이 많거든요. 근데 하필 저 길에서 저렇게 쭈글쭈글하고 생긴 저 고양이를 왜 이렇게 소희는 좋아했을까?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이 책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용용이 또 떠났거든요. 무지개 다리 고양이 나라로. 그리고 친구가 너무 슬퍼하길래 제가 그만 슬퍼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으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저 모두 계산돼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요즘에 옷을 큰 거 입고 나가더니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보내줘야 하는데 못 보내주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실 못 보내준 이유는 있겠죠. 다시 가서 또 아플까 봐 못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림 그리면서 행복했어요. 마치 용용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 준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전복이랑 깜정이라는 개 이야기입니다. 개들인데 조금 특별한 개들이에요. 제가 이거 어린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만나러 오면서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와야 했었어요. 그래서 몸이 언제부턴가 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기 좀 불편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로 사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돌아봤더니 제 곁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항상 보이지 않게 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되게 잘해줬지? 이건 잘해준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불편함도 못 느끼게 옆에서 묵묵히 지켜준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쪽이 속이 깊은 고양이, 아니 개 전복이고, 이쪽이 다리가 불편한 개 깜정입니다. 이 둘이 함께 즐겁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기도 한 특별한 개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도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랑 저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오늘 제가 왔는데 특별하게 보여줄 게 없을까. 사실은 딴 때는 이제 원화 같은 것도 들고 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가 막상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거는 스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처럼 만드는 게 더미입니다. 그림책을 만들기 전 단계죠. 색칠하기 전 단계를 바로 더미라고 합니다. 여기 저기 앞에 있는 머리 이상한 애 있죠? 그게 저 어렸을 때를 그린 겁니다.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한 장면에 이런 그림을 어떤 건 100장 그린 것도 있어요. 생각이 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그려요. 여러분들 작가면 훅 해가지고 다음날 책이 쫙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을 여러 장 그립니다. 아까 그 고양이, 슈퍼 고양이 용룡입니다. 실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 굉장히 컸어요. 소희가 들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막 험상궂게 생겼다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저희 눈에는 한없이 귀여웠던. 제가 원래 동물 친구들을 좀 많이 그리는데, 이런 동물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그리기도 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텔레비전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야, 텔레비전 많이 보면 바보 된다, 이 바보 상자다 이랬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더없이 좋은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이렇게 열면, 요즘 텔레비전은 이렇게 납작한데 예전에는 뒤가 이렇게 뚱뚱한 텔레비전이 많았거든요. 저 어려서 좀 엉뚱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그 상자 같이 열면 그 안에 방송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인형도 있고 만화 영화 주인공도 그 안에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동물들을 저런 식으로 많이 그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물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아르바이트한 일 중에 가장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인데,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느꼈었던 느낌들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이란 작품입니다. 허정윤 작가가 글을 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고양이 친구들을 모두 보내고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제 사진 중에서 좀 이상한 사진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슬퍼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고양이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 줬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가족이 있으면, 그리고 동물 친구들도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친구. 저를 위로해 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시소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죠. 시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누가 시소 되게 잘 탄다 이러지 않죠. 그리고 혼자서 절대 놀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뚱뚱하면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배려해주면 그 친구가 뚱뚱해도 저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소예요. 시소가 가장 유일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패가 없는, 그리고 타인이 있어야만 놀 수 있는. 이게 이 주인공은 시소 혼자서 나 얼마든지 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입니다. 이제 막 상상을 하죠. 비누방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동물들이 쫙 등장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 혼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없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디서 머리 딱 양갈래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안녕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 조카예요. 조카여서 만들어서 이 책 만들어서 좋아할 줄 알고 줬는데 그래서 너야 그랬더니 얼굴이 자긴 더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엔 얘가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줬어요. 네, 고모를 굉장히 좋아하고 동시에 고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고모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고모는 그림책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책을 만든다는 게 책을 진짜 앉아서 이렇게 오려서 붙여서 만드는 그런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랑 재미나게 시소 탈래 하면서 같이 시소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죠. 서로 이렇게 야 발을 좀 굴러봐 수영할 때처럼. 발을 구르니까 머리가 하늘에 닿네. 가끔 아주 가끔 말이야 서로 눈이 마주칠 때도 있어. 여러분들 친구랑 뭔가 서로 좋아하는 게 똑같으면 똑같이 좋아하는 그걸 볼 때 눈이 이렇게 탁 마주칠 때가 있죠. 나도 저거 좋은데 이러면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간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거니까 걱정을 안 해요. 시소는. 저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싶었냐면요. 좀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티티파스 같은 거 있으시죠? 근데 그거 유치원 다닐 때 잠깐 쓰고 앞에 이름만 크게 써놓고 그대로 있죠. 제가 우리 조카들이 그런 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책 만들 때 썼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아이처럼 그려보고 싶었어요.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그림책을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가끔 이렇게 울컥했다 이러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어린 독자들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재미난 그림을 그려볼까 하고. 자, 이렇게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서 집에 갈 시간이다 하면서 씻어 재미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친구들 이야기를 또 한 편 더 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2권으로 하면 둘이서 짝을 이룰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작고 왜소하고 좀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귀신을 잔뜩 그렸는데 그 옆에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나는 귀신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형이에게 아니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책입니다. 나는 귀신. 나는 궁금해. 엄마랑 아빠는 내 목소리가 들릴까? 언제나 큰 소리로 말하는데 말이야. 친구들은 내 모습이 보일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나는 점점 사라져. 누가 나 좀 불러주었으면. 나랑 놀래? 귀신이 되는 법을 알려줄게. 귀신은 말이야, 깜깜한 밤하늘도 신나게 날아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랄 줄도 알아야 귀신이지. 바라는 모습으로 마음껏 변할 수 있다면 진짜로 귀신이 된 거야. 우리는 숨바꼭질도 하고 시소도 탔어. 날마다 신나게 너를 만난 그날에도. 다른 애들 눈엔 보이지 않는 내가 내 눈에는 보였어. 귀신이 되는 법을 알려줄까?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 모두 귀신이 되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놀려고 그러고, 나는 그네 타고 싶은데 쟤는 맨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소 타자 그러고. 그런 거 말고 한 번쯤은 친구가 뭘 원하는지,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하고 비슷하게 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든 이야기입니다. 나는 귀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책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좀 느린 친구도 있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못생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뚱뚱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냥 모두 다 똑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이라는 거는 책을 못 읽는 병이에요. 책이 있으면 읽지를 못해요. 읽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억, 니은, 디귿을 외워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가까이 대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나무 이렇게 거기에 메모 이렇게 적어놓은 거 봤는데 너무 귀엽게 책을 끝까지 읽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좀 탁 들어오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 책을 끝까지 또 못 읽었고 앞장 겨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읽게 된 지가 초등학교 좀 지나서 무렵부터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한글을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글을 아예 못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반에서 주로 꼴등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된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같은 친구들 그리고 또 저 같은 어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남들보다 한참 뒤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외로운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밝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작가가 작가 자신을 위로한다는 게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만드는 동안
제 어렸을 때 기억들, 좀 외로웠던 기억들 이런 게 어느 정도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책들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렸을 때 저와 닮은 친구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까 합니다. 그림책 요즘 읽는 어른들 많이 늘었어요. 물론 긴 글을 못 읽어서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어떤 종합 장르의 매력이 그림책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책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책 독립출판사 이름이 달극장이에요. 제가 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을 때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럼 달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빌었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때 달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달이 그림책에 많이 등장해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달을 무조건 그려요. 달을 그리면서도 많이 소원을 빌고 있어요. 지금도 무사히 책이 나오기를, 그리고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기를,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기를. 여기 어린 친구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 긴 시간을 이렇게 견디면서 이 강연을 들어야 할 이유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작가를 사실 가까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그림책이 어떤 거구나, 또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들으면 호기심이 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기차에서 오늘 이렇게 가면 어떤 반응을 아이들이 보일까 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좋으면서도 좀 두려우면서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친구가 어느 날 어린 아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무단횡단을 했대요. 너무 급해서. 근데 딱 횡단하고 나왔더니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순간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알겠구나. 내 삶의 목격자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 친구들이 모두 어른들 삶을 다 지켜보는 목격자이자 함께하는 동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엄마 아빠 얘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아이는 없지만 제가 누군가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었나 봐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림책에다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얘기를 들려줘야겠다 막 이러고 왔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유익하긴 좀 글른 것 같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선생님이 조금 지금보다 또 조금만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저만 이렇게 마스크 벗어서 그래도 오늘 좀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감사의 인사 따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모르고 왔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더라면 옷도 사고 했을 텐데 이러면서 머리도 하고 왔을 텐데 이러면서 아까 순간 제가 정지됐어요. 사실 옷장을 딱 열면 옷이 온통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예쁘게 뭐 화장하거나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밖에서 봤던 메모처럼 끝까지 책을 좀 읽어주세요. 작가가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책 끝까지 담겨 있거든요. 어린이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를 갖고서 아까 선물 받기 위해서 책 다 읽었다 이러는데 그런 목표의식도 나쁘진 않아요. 책 끝까지 읽어주시고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 이 작가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 책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꼭 그 이야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